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사탄입니다. 너무 궁금해요. 독일에서 그럼 몇 년 살다 오셨어요? 계획은 6년 있고 싶었는데 6년? 돈이 떨어져서 만 4년 있다 왔어요. 그럼 독일에 있는 동안 학교 교육에 대해서 깨달은 점이 좀 있으신가요?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네. 학교를 교생 실습 나가는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한 달 이상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우와. 그때 느낀 독일 학교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. 우리가 IT가 엄청 발달해 있다는 게. 우리가 더 발달해 우리가 있다. 교단 선진화 작업을 해서 예. 학교에 학급마다 대형 모니터가 있는 걸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독일 학교는 모니터가 첫째 없고 교실마다 인터넷이 없어서 굳이 인터넷을 써야 되는 경우는 인터넷 선 하나를 끌고 가야 돼요, 교실로. 그때가 몇 년인 거죠, 그러면? 2005년. 2005 에서 년이? 2009년. 뭐 우리나라에 다 있을 텐데요. 그렇죠. 정말. 그리고 예. 그런 상황에서 독일 선생님들의 자세가 놀라웠는데 예. 그 시대에 제가 느꼈던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은 내가 컴맹이니까 더 이상 교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단을 떠난 선생님들이 많아요. 네. 이 교단 이거 선진화 못 따라가겠다 맞아, 이래서. 맞아. 근데 그쪽 선생님들은 나는 인터넷을 못해도 교육을 잘한다. 예.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. 와. 인터넷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을 잘할 수 있다. 이런 생각. 새로운 마인드를 느꼈죠. 수업을 보실 적에 그래서 어떠셨어요? 수업은 우리나라의 일제식 수업 비슷한 전통적인 방법이 많이 이루어지죠. 강의식으로. 초등학교를 가보신 거예요? 아니면? 초중고까지 가보셨는데? 가봤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이고 독일에서도 또 젊은 선생님들은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. 이런 또 자부심. 인터넷만 사용해도 네. 잘한다. 네. 근데 우리는 예. 대체로 젊은 사람부터 예. 고경력자까지 다 같은 경험을 하도록 연수를 통해서 강요를 하는데 그쪽에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그게 차이점이었어요.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는 선생님은 없는 대로 여기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가르칠 수 있고 네.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됐어요? 그 당시에? 생각한 것보다 많았어요. 거기도 약 20명, 아. 25명까지 있는 학급들이 많았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토론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 그냥 했었는데 일제식 수업으로 네, 했었는 대체로 그런 사실이 수업이 많았고요. 아. 우리 아이들을 또 중고등학교에 네. 보내서 이제는 학부모로 방문했을 때 네.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. 학부모로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가면 각 과목별 선생님이 수업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. 한 학기 동안 나는 이런 수업을 하겠다. 예를 들면 뭐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이번 학기 네. 동안은 신문 사설을 번역하는 것만 하겠다. 독일어를 영어로. 예. 이렇게 수업을 안내를 해요. 나중에 물어봤어요. 대학에 가서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나요? 그랬더니 학교의 수업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학생이 떠나야 한대요. 좀 더 제가 볼 때는 교사의 권위가 엄청난 거네요. 권위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런 건데 어쨌든 수업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네.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좀 더 인정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뭐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죠. 난 이렇게 가르칠 거야. 네.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딴 네. 학교 가면 되는 그렇죠. 거야 이거네요. 네. 우리처럼 공립이 아닌 건가 보죠? 공립이에요. 공립인데도 네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차이점을 하나 더 찾아보면 지금처럼 권위로 해석을 한다면 네. 독일도 100년 전에는 선생님의 권위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대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해도 잘 학부모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독일 국가적 차원에서 선생님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줬대요. 그래서 교사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. 그 공무원이라는 건 우리 개념 속에 일제시대 때 순사, 헌병 이것처럼 독일도 마찬가지로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일반 국민들이 반항할 수 없었대요. 그 시절에는.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. 그 권위를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교사에게 준 거예요. 그래서 그 교사에게 권위가 현재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그 제도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교사를 하면서 35년 동안 공무원이었지만 그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권위가 생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단지 우리나라에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무를 잘하라라는 걸로 평생을 들어왔는데 독일에서는 복무는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.
100년 전에 공무원 신분을 줄 때부터 공무를 강조한 게 아니라 권위를 준 거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경우 독일에서는 1시에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들은 자율퇴근이에요. 각자 수업만 완성하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.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,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전문가로서 나는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하고 계속 그 부분 그렇게 계속 지도하시겠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지금 전문가라는 말을 해서 또 하나가 떠올랐는데요. 역시 그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에게 전문가 집단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 교사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집단 자체, 특히 이제 교육청 중심으로 본다면 교사들이 전문가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퇴임하는 날까지 연수를 시켜요.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내일 죽는 사람에게도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. 이 기초 소양이든 뭐든 기르기 위하여. 근데 막상 그 교사 집단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독일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임상장학 기간, 초임 교사일 때 독일은 그걸 5년으로 잡고 있어요. 5년 동안만 임상장학을 완벽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30년 동안 터치를 안 해요.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. 그 판단을 교사가 하는 건데 우리는 교육청이 하고 교육부가 하고 교사가 하지 않고 있죠.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. 우리가 더 자각을 해야 되겠네요. 자각보다는 바꿔 나가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자각, 인식하고 네. 그리고 또 바꿔 나가려고도 노력하고. 전문가로 지금부터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.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게 독일 교육의 장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. 독일 교육의 장점은 내가 우리 지도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독일이 14개 연방으로 되어 있는 연방국가거든요. 그러면 이 14개 연방국가가 각각 교육의 질이 사람들이 다 다를 거라고, 지방자치니까 다 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. 그 교육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입 시험을 볼 때 평가 결과가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. 그럼 90점 이상이면 A가 되고 다 대학에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? 그렇죠. 우리 학교 아이들을 다 A 플러스를 줄 수 있고 뭐 다 F를 줄 수도 있는데 그 14개 지방 국가죠. 분데슬란드에서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배출하는 그 고등학생들을 전부 절대평가로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정상분포 곡선을 제대로 따른다는 거죠. 절대평가를 해도 정상분포 곡선이 대체로 맞는다는 거죠. 교사가 그럼 가르치는 것도 그렇지만 평가도 엄청 꼼꼼하게 잘한다는 거네요. 그러니까 아무나 A 플러스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눈으로 A 플러스를 주고 있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는 그 성적으로 또 가잖아요. 그럼 A 플러스가 너무 많아요. 다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그걸 예상할 수가 없다고. A 플러스가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게 A 플러스는 적어요. 절대평가지만 정상분포 곡선을 자율로 맡겨놓았지만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이제서야 깨달았어요. 모든 걸 다 신뢰하고 절대평가를 하는 것.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A 플러스 받겠네요. 정말 0.1의 차이로 A 플러스, A, B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우리는 동네별 차이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좀 그러면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요? 우리나라처럼? 우린 초등학생도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하잖아요. 가끔 피사라는 문제 비교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들면 유럽에서 평가하는 건 대체로 아이들을 혹사한다는 거잖아요. 학교에서 수업을 너무 많이 하고 사교육을 너무 많이 하고 두 가지의 초점이 있으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거기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하지 않고 사교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.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안녕 5편에서 만나요.